이제 모의고 숙제는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를 A라고 제가 하고 31번부터 45번까지를 이렇게 B라고 합니다. A 부분은 글 자체가 멀쩡해요.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B 부분 즉 3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는 빈칸이 있다거나 순서가 막 바뀌어 있다거나 또는 뭐 이상한 애들이 끼어 있다거나 또는 문장을 하나 밖으로 빼서 자기 자료로 끼워 넣으라거나 아주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여기는 말 그대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또는 순서를 맞춰보라는 것인지 또는 무관한 문장을 찾아보라는 것인지 또는 문장을 제자리로 다시 넣으라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후반부의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해석을 했으면 이게 해석이죠.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나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나 요약 등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쓰기를 측정할 수 없는데 쓰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해서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처음에 무관한 문장부터 볼게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문제를 살펴보면 자, 봐이기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호가 없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관련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첫 번째 문장을 주제 문장이고 첫 번째 문장에 번호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이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므로 어떤 문제는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전체 흐름을 찾고 나서 무관한 문장을 찾고 그렇게 두 번 풀 필요 없이 어떻게 푼다? 첫 번째 문장과 관련 없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 즉 탭스 같은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장에도 번호가 있어요. 네. 그럼 좀 짱납니다. 근데 이거는 글이 어떻게 적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번호가 없이. 첫 번째 문장에 번호가 없고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주제면 이런 글은 어떻게 낼 수가 없어. 주제 문으로 내기 힘들어요. 네.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낸다? 이상한 애를 중간에 끼워가지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get 이하의 중요한 표현이 있다 그랬으니까 get 이하 이렇게 밑줄을 치면 뭐 비주얼, 잘생긴 사람이 비주얼 담당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미지, 비주얼, 사이트, 룩 이런 단어가 확 보이잖아요. 네. 그죠? 주제문이나 어떤 키워드가 눈에 팍팍 보이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쉬운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어려운 유형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걸 보지 않고 밑에 한글만 읽어도 실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뭐 어찌 보면 좀 쉬운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글의 순서죠. 글의 순서는 우리나라 국어 문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여기 글의 순서. 국어 문제는 이게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말들이 국어에는 없어요. 그리고 순서를 좀 뒤죽박죽 썼다고 해서 멱살을 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면 이게 먼저고 이게 다음에 온다 이 말이에요. 뭐를 먼저 쓸 수 없다?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먼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맨이 나오면 이게 어떤 남자인지
희가 나오면 남자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나라 말은 대명사나 관사 같은 말이 없기 때문에 국어 문제는 순서 문제가 아예 출제가 안 되는데, 영어는 희가 누구냐, 더 맨이 누구냐 이런 말을 밝히라는 것으로 토플이나 수능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것, 다시 나오는 것에 힌트들이 있으니까 이걸 잘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처음에 나온다고 말해주는 것은 어나운, 두 번째는 썸, 세 번째는 관사가 아예 없어도 처음에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알겠어? 두 번째, 이 명사가 다시 나온다는 신호탄은 첫 번째는 더라는 관사, 두 번째는 디스나 덱 같은 말, 세 번째는 히나 데이 같은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한. 6번이 가장 어려운데 이 서치라는 말은 뜻이 뭐라고요? 그러한이란 뜻이니까 바로 위에 있는 디스하고 대하고 좀 비슷한 뜻입니다. 이런 말들을 절대로 처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오면 이게 무엇인지를 밝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등등에서 요구하는 풀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면 한눈에 보이는 정리라고 돼 있죠.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보고 풀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결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위에 걸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1번, 몇 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Food plays a part in how much you enjoy the outdoor.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so you can constantly vary your diet. 자, 영어는 반복이 심하니까 이렇게 반복을 바꾸치기 합니다.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식단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식사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할 때 뭐 밥을 여러 가지로 먹는다는 얘기네요. 자, 지금 A번에는 연결고리가, C번에도 연결고리가 대의가 있습니다. 이제 1번에서 이 첫 번째 주어진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대의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S로 끝나는 단어가 아웃도어도 S로 끝났구나. possibility도 S로 끝났네요. 아웃도어는 야외란 뜻이죠. 문 밖이니까. possibility는 금방 가능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A번에 얼마든지 이 두 단어가 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A번 뒤에 C번 뒤에 동사를 보아하니 걸어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웃도어가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possibility가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야외나 가능성이라는 사물 주어가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A하고 C가 첫 번째 글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푼다. 그럼 B가 첫 번째 글이죠? 그럼 B가 첫 번째 글이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은 다음에 뭘 하면 돼? 여기 만나는 부분이 여기인지 여기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풀 때는 요령이 좀 좋은 사람은 잘 봐. 이거 읽고 마지막 글이 어딘지만 읽으면 되잖아. 글을 절반만 읽어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글은 안 읽어도 되니까. 순서가 결정이 됐다면. 그래서 순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는 어떻게 찾아? 연결고리를 보고, 연결고리는 어떤 것? 아까 말했던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그죠? 이 연결고리를 연결해서 연결고리가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빼가지고 첫 번째 글을 먼저 찾고, 첫 번째 글을 찾으면 두 번째 글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세 번째 글은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만 계속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막 나와 있는데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한 겁니다. 억지로. 네, 잘 봐. A번 연결고리가 이렇게
먼저 올 수 없겠죠? 네. B가 먼저란 얘기입니다. A번은 그리고 나서 이시 뭐뭐 했다라는 뜻이고 C번은 더가 붙어 있으니까 뭐가 나오고 나서 클라우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연관사도 처음에 나온다는 신호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첫 번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 보시고, 자 문제 2번 보세요. 문제 2번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뭐가 연결고리다? 그러면 희는 처음에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분명히 첫 번째 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3번 여기 이름 보면 이렇게 연결고리고 another란 말은 또 다른 하나란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또 다른 하나가 먼저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첫 번째 글을 찾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글을 먼저 찾아야지 두 번째, 세 번째 글을 찾는데 무조건 막 섞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헷갈릴 거 아니야. 퍼즐 맞출 때도 어디 먼저 맡아야 돼? 여기부터 맞추는 거 아니야, 여기부터. 네. 꼭지를 맞춰야 뭐 이렇게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맞추고 이렇게 2번, 3번이라고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무조건 첫 번째 글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므로 이제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답은 BTA. B가 먼저고 C로 갔다가 이렇게 되죠. 네. 저걸 찾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제 무조건 저것만 하면 돼. 연결을 계속 할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순서 문제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지.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를 못 내니까 동그라미를 계속 쳐가지고 연결만 계속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A 다음에 잘 봐. P가 that period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페인터 이상의 것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B가 먼저고 AC. 또 다른 하나가 이거죠. 4번은 이게 처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B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왔다면 카피 머신을 리필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5번은 뭡니까? BAC. 라이크와이스가 마찬가지로란 뜻이기 때문에 먼저 올 수가 없겠고 벗도 먼저 오기 힘들겠잖아요. B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운전할 때고 여기는 뭐 할 때고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실험 장비를 잘 챙기십시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삽입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은 원래 문장을 제자리로 넣으라는 겁니다. 원래 글이 어떻게 적혀 있었겠어? 원래는 제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그냥 빼가지고 제 자리로 넣으라는 건데 어떤 문장을 밖으로 빼냐면 문제를 만들 때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밖으로 뺍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봐.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네,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문장을 밖으로 빼. 그럼 너는 어떻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되겠어? 저 두 개 사이로.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네. 영어가 어렵다. 공부하기 싫어. 영어가 쉽다. 이야기가 달라지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지만 영어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가운데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뭐 책에 답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뭐가 있어? 연구원들. 이렇게 디스 같은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디스가 뭔지만 밝히면 뭐를 할 수 있겠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디스를 계속 보고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뭐 그러나도 없어요. 연결고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겠어? 3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선생님 연결고리도 없으면 아무 데도 끼워 놓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문제를 내고 한답니까? 연결고리는 가운데 있어. 연결고리가 중간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가면서 뭔가 깨지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자 봐. 이 글이 뭐야? 이 글. 독수리. 이 글 S가 붙었어요? 네. 그럼 대의로 받을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이시 나왔어. 끊어집니다. 도리가 없어. 이거 말고는 연결고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읽고 이거 해석을 다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끝까지 다 읽어서 그다음 여기를 보고 계속해서 이거 언제 다 할 거야.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냈을 테니까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맞는지를 계속 살펴보면 돼요. 이 대어가 앞에 있는 거랑 맞는지, 그다음에 그 오우니까 앞에 그 오우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앞에 있는 또 독수리가 또 나왔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앞에 문장하고 딱딱 떨어지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답을 내기가 힘든 문제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아마 1학년들은 세 번째 유형을 많이 못 볼 거예요. 1학년들은 어떤 유형을 많이 볼 것 같아? 첫 번째,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거나 또는 명쾌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문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밖으로 빠져 있을 때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었다. 즉 아이디어를 중간에 내고 이 문장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희가 또 있을 겁니다. 남자 한 명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지만 데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나를 포유동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다가 오면 되겠는데, 하지만 눈은 못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3번은 이 거를 찾는 게 일입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리타이어 은퇴한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분명히 조직이 나올 거예요. 조직 여러 개가. 그거를 찾아서 연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 도레트라도 같이 해보고. 1번은 3번. 네,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3번. 눈은 크게 벌리는데 움직이지 못해요. 네. 대신에 머리를 움직여서 올빼미가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3번은 조직이 막 나와 있는 부분이 3번이니까 4번에 오면 되겠습니다. 3번인데. 뭐 3번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그다음에 4번. 자, 이시 뭔지를 밝혀야 될 텐데 이것은 터틀, 즉 거북이죠. 그러면 숨을 어떻게 쉽니까? 라고 하니까 숨 쉬는 방법이 나와 있으면 되겠잖아요. 숨 쉬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 방금 헷갈렸어요. 여기가 3번. 네, 3번에 어떻게 내우신다? 스킨, 즉 피부로 내십니다. 2번 아니야? 2번? 추울 때는 파고 들어서 멈추니까 어떻게 숨 쉬니? 이렇게 숨 쉰다면 되겠구나. 그다음에 병이 나오고 나서 그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니까
병이 무조건 나온 다음에 그러한 질병 그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럼 병이 어디 나오죠? 병이 어디 나오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겁니까? 네. 네. 병이 있으니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6번은 2번. 6번은 지금 뭐가 없냐면 그러나도 없죠. 네. 연결고리도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직접 찾아서. 예, 중간에 계속해서 뭐 따져봐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호가 앞에 있나요? 선생님, 신호가 Q라는 단어가 신호 아닙니까? Q도 신호야, 신호. 근데 이렇게 연결을 못해요. 왜? 왜 못하니? Q엔 S가 있어 없어? 없죠. 네. 근데 S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끊어졌다?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nothing remain on the table, 테이블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이 뭐다? 신호입니다. 먹을 거 그만 먹어야 돼. 네, 먹을 걸 그만 먹으라는 신호예요. 그러한 신호가 없으면 더 먹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아니에요? 2번 2번에 마지막에 Q 전에 another Q라고 나와가지고 다른 신호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신호. 한번 봐볼까요? 오버히트하게 만든다 그랬네요. 네, 그 이유는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들이 다 테이블을 떠나고 혼자 있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아 여기 두 개 있구나. 네. 3번. 이제 단어 외울까요? 아무튼 끝하고